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들어드리는 일용곰탱이 변호사 응변입니다.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아가지고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 빌려준 돈 받아드립니다, 채권 추심, 뭐 이런 광고 전단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이런 명함도 있죠.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저 돈 진짜 받아줄까요? 그러니까 저 돈을 받아주는 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대답은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돈 빌려 보신 적도 있을 거고, 또 빌려 줘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빌려주신 돈 잘 받으셨나요? 만약 돈을 빌려준 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돈 빌려주고 받지는 못하고 끙끙 앓고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 많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돈 돌려받는데 도움 받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직장 후배한테 돈을 빌려주고, 근데 원래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한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또 인간관계 틀어지는 건 싫고, 그래서 이제 속만 썩히고 끙끙 앓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제가 이제 민형사상의 절차를 동원을 해서 돈을 갚게 해준 사건인데, 찬찬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알게 된 동료인데, 좀 친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2천만 원을 빌려줬고, 언제가 갚겠다고 했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니까 언제가 갚겠다라고 하고, 또 그 날짜가 되면 또 안 갚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고민만 깊어지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인간관계 끊겨도 상관없겠냐? 상관없다. 약속 안 지킨 건 이 친구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권해줬던 방법은, 일단은 변호인 선임하기에는 액수가 애매해. 2천만 원인데 변호인 선임하면은 착수금 500만 원 주고 성공보수 약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성공보수가 소가의 30% 정도 약정을 하는데, 2천만 원에 30%면 600만 원이에요. 착수금 5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 하면은 이게 1100만 원이죠. 근데 2천만 원 빌려주고 1100만 원 변호사한테 갖다 주면은 이건 뭐 하나만한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혼자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저를 찾아온 사람은 채권자고 채무자 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민사관계인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해서 지급명령을 받아내게 했고, 이제 채무자가 배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기로 고소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서에만 찾아가서 내가 얘한테 돈 빌려줬는데 얘가 돈 안 갚는다, 내가 사기 당했다,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 경찰에서 대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민사 문제고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니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세요 라는 말을 해줘요.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로 고소를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돼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사건이 접수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채무자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게 되죠. 그래서 압박용으로 보통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채무자를 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된다 하더라도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유도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만족을 얻게 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민형사상으로 채무자를 이제 압박하니까 채무자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2천만 원을 갚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 왜 일어났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옛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일수록 동거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동거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야 돼. 그런데 애초에 정에 끌려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고, 또 오히려 또 인간관계에 또 돈 빌려간 채무자가 사실은 약속을 어긴 건데 이 사람 마음 다칠까 싶어가지고 뭐 돈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못하고 그러니 끙끙 앓게 되고,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하면 돈을 안 빌려줘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 정이 약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돈을 빌려주더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차용증 작성하는 거, 두 번째는 차용증을 대신할 만한 장치를 만드는 거, 뭐 녹음을 한다든지. 근데 이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을 갚아라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갚은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너 돈 빌려갔잖아, 근데 왜 안 갚냐 라고 이제 하는 대화 내용, 이제 그런 류의 대화가 오고 간 자동 녹음, 이
기능 때문에 이제 돈을 빌려줬다고 한 정황이 담긴 게 증거가 돼가지고 차용증은 작성이 안 됐어요. 차용증은 작성이 안 됐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다행히 소송에서 이기게 됐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일 안 당하려고 하면은 차용증 작성하고 또 차용증을 대신할 만한 뭐 녹음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 찍어두는 게 안전하겠죠. 근데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도 작성 안 돼 있고 차용증을 대신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을 때 얘는 배째라면서 돈을 안 갚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늦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대화를 하면서 너 돈 빌려갔잖아, 너 왜 돈 안 갚냐 라고 하는 식의 정황이 담긴 녹음을 사후적으로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증거가 확보가 됐거나 아니면 늦었지만 그 이후에라도 이제 채무자가 배째라 하고 나왔을 때 나도 이제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이제 소장을 제출하는 거고, 형사적으로는 채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사기로 고소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말이 쉬워서 민사나 형사로 뭘 한다는 건데 민사나 형사 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 할 말로 300만 원 500만 원 빌려주고 변호사한테 300만 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500만 원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사나 형사로 가면은 이런 구제 장치가 있다 알려드리는 거랑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랑 별개의 문제라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일단 견적을 뽑아 드릴게요. 이거 변호인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건지, 만약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준 만큼 변호인이 그 돈값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변호인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지금 현재 상담해주고 있는 사건 중에서 어떤 지인이 변호인을 880만 원 선임을 했어요. 근데 돈은 줬는데 이 변호인이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벌써 선임은 된 상태고 사실 제가 바라는 바는 야, 그 변호인 선임하는 것보다 이제 합의할 때 합의금으로 쓰는 게 더 낫다. 뭐 억울한 면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해줬지만 일단 선임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언해주는 부분이 뭐냐면,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의견서 초안을 지인한테 보내오면 딱 읽고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뭘 요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미진하니까 더 보강을 해달라고. 이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권리인데 돈을 880만 원을 줬으면은 충분히 그 얘기하고도 남는데 이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한테 그 초안을 다시 보내주면 제가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좀 약하니까 보강해달라고 요구를 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건이거든요. 마치 이제 이런 거와 유사하게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에서 제 지인은 이제 변호인 선임 안 했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고 또 실질적인 만족을 얻었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변호인을 선임 전 단계에서 이제 연락을 주시면 변호인을 선임할 사건인지 선임하지 않고 진행해도 될 사건인지 일단 제가 견적을 뽑아드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민형사상으로 송사에 휘말리는 굉장히 드문 경험에서 이런 류의 뭐 소장이나 고소장이나 받아가지고 뭐 조사받으러 와라, 재판받으러 와라 라고 하면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 가기엔 밤잠 못 잡니다. 근데 제가 조언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돈 많은 분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은 변호인 찾아가서 내가 그런 거 구차하게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는 분들은 변호인 찾아가시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막 심장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변호인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고, 선임되고 난 다음에는 변호인에 대해서 지급한 돈만큼 이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제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자, 초반에 말씀드렸던 돈을 대신 받아주는 업체들, 즉 채권 추심 업체는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영업하는 곳은 합법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불법인 거죠. 뭐 야간에 찾아간다든가 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든가 이런 업체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죄다 불법이고, 이제 합법적인 업체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송 절차를 이용해 가지고 영업하는 곳은 합법인데, 사실은 유용한 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면은 그러니까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10년 안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내가 뭐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아는 분들도 있어요. 10년이 지나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돈 못 갚겠다 이렇게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권리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용증이 있었다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야. 이랬을 때 이 채권자가 어차피 내가 갖고 있을 때 만족을 못 얻는 채권이잖아요. 이거를 채권 추심 업체한테 이제 팔아요. 싼 가격에. 그래서 그걸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업체가. 휴지 조각이 된 채권인데 이걸 가지고 채권 추심 업체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재기를 하고 채무자가 그거에 대해서 갚을게
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 휴지 조각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에 이게 채권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 되게 많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한 300만 원인데 뭐 수수료를 80% 90%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한 30%만 받고 채권을 추심업체에서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해서 이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합법적인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채권을 양도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막 직업명의 신청하고 소장 제출하고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런 채무자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두려워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는 면이 있지만 합법적인 채권 추심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그 채무자의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권하는 방법은 추심 업체한테 그 채권을 넘기기 이전에 민형사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거,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사건과 비슷한 사건 겪었거나 겪고 계신 분들 저한테 이메일 또는 댓글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인한테 돈 빌려주고 돈은 못 받고 끙끙 소갈이하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변호인을 선임할지 말지, 변호인을 선임했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뽕을 뽑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웅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냐고요? 공짜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그날까지 언제나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만히 있지 않니 불안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지금 바로 웅변에게 연락주세요. 뭐든지 들어드리는 미련곰탱이 변호사 웅변이 무료로 다 들어드립니다.